네, 복잡한 시장 얘기를 뒤로한 채 이제 종목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을 집계하고 승패자를 가리는지 진행 룰을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명씩 일주일간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가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가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7월 왕중왕에 뽑힌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과연 어떤 포트를 갖고 계시길래 왕중왕이 되셨는지 또 이에 못지않은 김준 전문가님도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수익이 좋을까요? 자, LG,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두산인프라코어 수익 모두 괜찮네요. 자, 1위가 바뀌었습니다. 1등은 지주회사 LG고요. 자, 2등은 부광약품입니다만은 곧바로 치고 오는 이가 있으니 바로 최근에 편입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메디포스트가 약간 수익이 좀 줄었네요. 자, 현금은 제로였는데 주식 100%로 지금 왕중왕에 뽑혀 있는 상태라서 의미가 큽니다. 자, 지주회사 LG는 수익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1위를 할 정도로요. 부광약품도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수익 8%대 나쁘지 않고요. 메디포스트가 10만 원에 약간 주춤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기관이 쓸어담는 가운데 외인까지 수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진행이 너무너무 좋은 18,000원 밑에서는 과매도 국면이다 사자 했는데 역시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번에 김주 전문가님의 포트를 이어서 한번 보죠. 자, 우수 AMS가 다시 한번 20%대 수익을 다시 되찾았네요. 그 밖에 영웅철강과 넥센테크 한번 손절에 냈다가 다시 잡았는데 넥센테크와는 다르게 영웅철강 수익이 괜찮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좀 보여드리죠. 자, 우수 AMS가 20%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 출연 다음 날 곧바로 상한가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영흥철강, 넥센테크는 8월 전체를 보고 선침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영흥철강은 한 반 정도만 물량이 잡힌 것 같네요. 자, 고주민 전문가의 AS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요. 네. LG도 사실 궁금한데 두산인프라코어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두산인프라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2부 시간 때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국발 관련 모멘텀 업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기계와 정유 쪽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장 안에서 기계업종 안에 대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중국 증시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돌아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모멘텀을 좀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18,000원 영역권을 제가 지난주 2부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좀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기로 18,000원 이하 구간상에서는 얘가 단가를 밑으로 추가 하락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빠른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위치상에서 18,000원 이하 구간은 살짝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지부진하게 확인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상당히 좀 큰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19,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선까지 18,850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이제 얘가 바닥 구간을 강하게 탈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략 자체를 지난주에는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로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22,000원 수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매물대는 강하게 뚫겠죠? 네, 사실상 18,000원 영역권과 2만 원 영역권의 가격 차이도 얼마 없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반등을 이끌어내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2만 원 정도의 사실상 2만 원보다도 21,000원의 저항대가 훨씬 더 강한데요. 21,000원의 저항대는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2,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손절선을 매수가로 좀 상향을 해서요. 이미 매수권을 좀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매수권으로 좀 상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이 이제 매수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 가지고는 손실을 보진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제주에서 LG 보조 예. 사실은 지수 관련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딱 편입을 하셨는데 지수 관련주 두 개가 좋고 개별주가 약간 수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주 전까지만 해도 지수 정반대였죠. 관련주들보다는 개별주들이 수익이 괜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시장 반등이 일어나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1880포인트까지 시장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1800포인트 그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빗대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장이 도와준 거거든요. 예. 제가 종목을 잘 고른 것보다도.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6만 1,000원, 뭐 6만 원 위쪽에서 지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돌파 후 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5만 5천 원을 치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그 종목이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이 어느 정도 누적된 수익치로 계좌 안에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입꼬리가 좀 많이 다느니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뭐 확대되느니 많으니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 싸게 사셨으니까 좀 안전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냥 보유를 좀 하시고요. LG 같은 경우도 그 손절선 자체를 매수가로 좀 상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6,000원으로 애초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단가가 66,000원인데 소폭 더 상향을 해서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현금화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그렇죠. 수익을 더 확대하는. 그렇죠. 사실상 그 지금 지수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언제 매도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닥 탈피가 지금 들어오는 와중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이제 매매 형태, 매매 성향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샀다가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제가 이제 2부 아카데미라는 강의 시간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항상 개인들은 거꾸로 간다. 안타깝지만 항상 거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종목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개인 쪽에서 물량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손실 많이 보고 있는 종목군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손절선으로 잡고 목표치까지 변동이 나오더라도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부가약품인데요. 부가약품은 이제 13,000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약간 좀 주가 부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애초에 공략을 이제 11,500원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좀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네. 2, 3주 동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에서 좀 주가 부침을 주면서 매물벽을 만들어 놓고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추가 반등에 대한 모색을 좀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3,000원 영역권에서 조정을 겪는 데 있어서도 주가 반등이 들어갈 때는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섰다가 최근에 이제 13,000원 지지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를 좀 감소시키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보유 수량 자체가 여전히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제가 하반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암진단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은 제가 그 14,000원 처음 목표가 그리고 2차로 상향을 해서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15,000원의 단가 자체도 그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성과들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상태에서는 이 종목도 역시나 앞에 이제 두 종목과 같이 지수 관련주는 아니지만 개별 종목으로서 모멘텀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그 기준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예. 시청자분들. 그리고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인데요. 메디포스트는 그 지난주에 이제 10만 원에 계속 걸쳐져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오늘 사이에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98,000원 이하 구간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 추이를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지다가 종가 관리를 좀 해놓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빠지는 게 아니라 등락을 좀 10만 원 돌파에 앞서서 등락을 좀 거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약간 좀 단기 성향을 가지고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마지노선 잡으시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10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시장 관련된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고자 종목을 오늘 내일이죠. 내일 가격으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요. 종목 교체를 좀 할 겁니다. 예, 더 빠른 종목으로 이제 요정도에서 그렇죠. 수익 보고. 아무래도 이제 10만 원을 한번 두들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돌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 눌렸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상에서 종목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매수가 정도로 역시 그렇죠. 적절할 생각하고 목표가는 동일합니까? 12만 원? 목표가는 12만 원 수준인데요. 사실은 12만 원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개별주 테마성 흐름을 띠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위 상한가라고 하는 그 시세 그럼요. 자체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목표가 자체는 좀 여력을 좀 많이 둔 것이고요. 제가 이후에 만약에 종목이 이제 그 변동이 위든 아래든 변동이 좀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방송 중에 제어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뭔가 오늘 메디포스트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왕중왕이었던 고정현 전문가님의 포트 종목별로 얘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도 이제 우수 AMS가 다시 우수해진 뒷얘기도 좀 궁금하고 영철강은 40% 잡으려고 그랬는데 반밖에 물량이 안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수 AMS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 달에 제가 매수 추천이 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나가면서 7월 말쯤 돼서 이제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잠깐 요거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7월 말에 윗골을 달면서 쭉 밀렸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제가 8월 달 되면 이 윗꼬리를 앞서 2월 달에 나온 것처럼 윗꼬리만큼 상승폭을 더 확대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폭을 일주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은 상승폭을 상한가 한 방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 탄력성이 조금 더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종목 비중 20%를 들고 있는데 일단 반 정도는 수익 챙겨놓고 어차피 20%를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어차피 손절 라인 자체를 매수가 자체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서는 어차피 손실 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10%는 그대로 쭉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가을대에서 10%를 미리 챙겨 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을대 자체가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2차 파동, 2차 상승 탄력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가을대 수렴을 시키게 되면 약간의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밀리게 되면 오히려 추가 비중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반 정도 챙겨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반은 조금 더 욕심내서 쭉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000원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영철강을 반밖에 못 잡았는데 아쉽진 않으신지 일단 넥센테크하고 다 좀 비슷하게 8월 말을 노리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달부터 잡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달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손절 라인을 끊기고 나서 다시 재매수한 종목입니다. 네. 재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를 나눠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한 10원 차이로 나머지 20%는 잡히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종목 비중 20%만을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보시면 지금 현재 8월달 딱 첫날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척 하다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 선이 10일 이평선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10일 이평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2,500원, 3,000원 선까지도 조금 더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다른 포지션 변동은 하지 않고요. 그대로 20% 들고 있는 거로 그대로 보면서 대신에 10일 이평선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게 되면 밑으로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재차 나머지 20%를 다시 잡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는 20%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고 나머지 20%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으로 일단 만족하신다는 얘기, 영철강 얘기였고요. 넥센테크는 그래도 2차 추가 매수까지 되는 거 다 사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넥센테크는 일단 그 다음 날에서 1차, 2차 제가 나와서 똑같이 밑으로 잡는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추가 비중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 종목도 쉽게 보시면 영철강이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신다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 10일 이평선 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나 상승 탄력성이 붙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고요.
밑으로 거래량 측면을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 탄력성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죽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탄력성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을 죽였던 거래량 자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목표가 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준 전문가님의 기존 포트까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준 전문가님은 이제 안 잡힌 영혼 철각 20% 물량 때문에 현금이 한 20%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의 관심주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자, 고정현 전문가님이 과연 메디포스트를 어떤 종목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오늘 그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지수 관련주 대형사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역시 중국 관련주. 예, 맞습니다. 그 아직까지 이제 화학업종이 어제 오늘 사이에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이제 그 타 업종 대비해서 시장 반등 구간 안에서 그렇게 뭐 탄력적인 모습들을 아직까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은 부분은 그 수급인데요. 그 지난 5월 조정 이후에 기관들이 주력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업종이 화학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의 이제 비중이 좀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에서 종목군들이 아직 밑에서 좀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간상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제가 오늘 그 중국 지금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5월 조정 이후에 이제 화학업종군들이 단기적으로 뭐 밑바닥에서 계속 변동성을 좀 늘려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지난주부터 해서 2100포인트 확인 이후에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중국발 관련 모멘텀을 받는 화학업종군들이 어제 오늘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충분히 트렌드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화학업종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LG화학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두 분 개그맨 분들하고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포트를 좀 만들었었잖아요. 네, 김치홍 장우 씨랑. 그 당시에 이제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사이에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제 이제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약보합선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주간이나 월간 흐름상에서 바닥 구간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간다 굉장히 예.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진짜 가는 것 같아요. 예, 업종의 대표주인데도 상당히 좀 야속하게도 종목이 인기도 많은데 예, 계속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또 주목을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그 32만 원 수준상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저항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뒤따라붙는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지수 관련주들 중에서도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안에서도 고부가가치 생산품들 때문에 다른 타 업체들보다도 실적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후 전망 자체도 화학업종의 전망 자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선은 아주 싸다라는 가격 메리트가 아주 진하다라는 얘기는 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시장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군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궁금한 거는 LG화학을 지금 들어가면 한 수익률이 몇 % 정도 예.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35만 원 수준은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목표가 자체도 이제 36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뭐 30
1만 원 정도, 30만 원 초반에서 3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네. 작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락 전까지 회복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급락 지난 5월달 조정 전 이후라고 이전이라고 한다면 35만 원 이상인데요. 네. 그쪽 구간에서 이제 등락을 좀 거치면서 매물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터치를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바로 돌파가 되는 흐름들보다도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1890포인트, 1900포인트 가기 전에 조금 횡보를 주는 것과 같이 약간 이제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36만 원의 목표가를 좀 두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항상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와 종가를 좀 공략을 하는데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따라잡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시장이 1800포인트부터 100포인트가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31만 원 정도의 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1만 원 이하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그냥 잡히면 재수고 아니면 추격 매수는 없는. 꼭 그렇다고 보면 좀, 예. 예, 좀, 아니 눌릴까 그렇죠. 싶어서 요즘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따라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앞에서는 이제 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내일 정도 숨고르기를 주는 흐름상에서는 종목군들이 약간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더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도 중요 저항 구간은 지금 머리에 지고 있는 상태고 밑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가에 31만 원의 단가를 좀 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그래서- 비중하고 기간은 지금 예. 메디포스트가 원래 20%였는데 그렇죠. 교체할 수 있는 맥시멈은 지금 2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0%를 LG화학으로 지금 비체를 하도록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36만 원의 목표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간적인 측면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고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2달 정도의 기간을 좀 두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와 기간, 손절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시청자분들 좀 조정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제 시장이 좀 가니까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은 지수 관련주를 갖고 지금 수익을 아주 잘 내고 계시고 개별주를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얼른 정리해서 좀 그렇죠. 수익이 빠를 수 있는 지수 관련주 쪽을 비중을 더 싣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주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부관약품이나 메드포스트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시장 반등 구간 안에서는 결국에는 LG나 두산인프라 코어가 이제 큰 힘이 되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네네네. 안에서.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시장 장세 성격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주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장중에 강하게 상승이 들어갈 때 오히려 테마 개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매기가 빠져나오면서 대형주로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 상에서는 시청자분들 약간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수익률 보시면 그렇게 재미없는 종목군들도 아니니까요. 대형사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십시오. 충분히 예. 저위험으로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 때도 고종현 전문가님처럼 딱 그 추격해서 사지 않은 어떤 중요한 가격대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훈 전문가님의 오늘 관심주. 그러니까 사실 영웅철강 20% 못 잡은 걸로 오늘 종목을 사셔야 되잖아요. 예. 자, 일단 오늘은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개편을 하고 나서 너무 또 중장기만 들고 나오니까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단기 종목으로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간부터 알려주세요. 종목보다도. 기간 단기라면- 첫 번째 종목은 하루고요. 네? 하루.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틀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실은 김준 전문가님이 이제 단기에 더 잘 맞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중장기보다 좋습니다. 먼저 하루짜리 종목부터. 일단 하루짜리 종목 같은 경우는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영화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목입니다. 요즘 도둑들.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도둑들 영화에 대한 흥행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뭐 실적이 개선될 거다, 수혜를 받을 거다 등등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약간 밀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영화들로 인해서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있고요. 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살펴보시면 자, 오늘 마감 가격대를 19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전으로 돌려서 보시면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그리고 10일 이평선 사이의 부근에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간을 하루짜리로 잡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루짜리 반등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날 반등, 이때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에 한 가지 10%까지는 잡지 않겠고요. 지금 뭐 시장이나 개별 종목들이나 뭐 오후장 들어서 약간 힘이 없이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한 번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가격대를 19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 조금만 눌려서 1900원 정도로 오게 되면 매수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2,000원으로 가볍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나왔던 저점 부근 1,840원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잡았는데 손절가나 마찬가지로 목표가 터치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멈추게 있으면 내일 종가로 바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궁금한 거는요. 일단 지금 상한가 치고 처음으로 제일 많이 빠진 날이란 말이에요. 한 7% 정도. 뉴스도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도둑들이 뭐 한 700만 돌파했고 뭐 1000만을 갈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종가를 제가 아까 차트 여실 때 보니까 상한가 처음 갔던 그날 종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뭔가 약간 좀 무서운 자리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 이 종목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 전에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챙기고 나오면서 이 종목은 개인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근데 때마침 오늘 방송에 나온 날인데 때마침 오늘 밀려줬기 때문에 땡큐하고 잡아 나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만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2,000원 정도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 같은 경우는 분할 접근하면서 밑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도 뭐 기업 측면이나 뭐 차트 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도 나쁜 모습들은 아니고 대신에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품이 약간 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예, 내일 무조건 일단 뭐 잘 되든 안 되든 내일 하루짜리로 정리하고 끝내겠다. 사실 미디어플렉스는 지금 시장의 뭐 도둑들 관련해서 꽤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서 예. 갖고 계신 분들이 2,000원 이상 나는 수익을 더 크게 바라고 늦게 들어가서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그냥 2,000원에 정리하는 게 더 낫나요? 일단 기간 자체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종목 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뭐 중장기로 간다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실 것 같으면 가격대를 조금 더 많이 다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900원 그리고 2,000원이란 가격대 자체는 어느 정도의 가격 부담이 조금 끼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중장기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수급이든 뭐 시장 관심적인 측면에서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품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급락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뭐 도둑들이라는 뭐 영화 자체가 지금 현재 뭐 개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뭐 종목이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부터 잡아 나간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카푸치노 거품 다 거치면 커피가 빠르게 식더라고요. 예, 자 미디어플렉스 하루짜리 종목 얘기를 들어봤고 또 하나는 아까 며칠짜리라고. 또 하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이틀짜리입니다. 아, 이틀짜리 종목은요? 예, 이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이틀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내일은 떨어지고 그 다음날 올라가야지 정상인 종목이란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젠텍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뭐 간단하게 보시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에어컨 세탁기 등 그리고 최근에 뭐 더위가 많이 찾아오고 무덥기 때문에 뭐 에어컨적인 뭐 부품적인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데 박근혜 쪽으로 조금 담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뭐 최근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2,400원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잡아 나가시게 된다면 떨어질 때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충분히 다운시켜서 잡아야 됩니다. 이젠텍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급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충분히 다운시켜 주지 않으면 잡지 않아야 되고요.
가을대 잡는 가을대 자체는 2,200원까지 무너지면 잡는 구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였나요? 종가는 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한 200원 정도 더 다운시켜주면 잡아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젠텍도 손절 라인 자체를 아주 타이트하게 2,100원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으로 오늘의 종가 부근까지 회복이 되면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 방식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일 떨어진 것만큼의 회복을 하게 되면 수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예, 내일 떨어지면 이제 오늘 종가 정도만큼만 딱 예, 그죠? 수익을 챙겨 나오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굉장히 빠른 매매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속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그러니까 정확히 2,000 이젠텍 같은 경우는 예. 목표가가 2,350원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최종 포트, 두 분 다 공통적인 특징은 거의 뭐 현금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고정현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현금 하나도 없습니다. LG 부강의약품, 메디포스트, 두산인프라까지였는데 LG화학을 메디포스트를 이제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들어가고 지수에서 LG도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수 관련 추정되는 덩치 큰 종목들 이렇게 좀 많이 채워지는 무게중심이 약간 더 지수 관련주에 쏠려 있게 됩니다. 자, 부강의약품은 그대로 일단 들고 가는데 말이죠. 메디포스트는 일단은 속도가 조금 수익률 내는 데 있어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저항대에서 약간 주춤하는 걸로 봐서 2.5% 정도 수익 보고 20% 비중이 있었던 거 다 현금화 시켰고요. 지주회사 LG는 좀 잘 봐주십시오. 하얀색 매수가 부분까지 손절가를 올렸습니다. 익절하겠다는 의지고요. 목표가는 66,000원에서 이미 6만 원대거든요.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9%대가 넘어가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수익률이 괜찮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오늘 처음 언급하신 LG화학. 자, 두산인프라코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주회사 LG처럼 손절가를 매수가로 일단 익절하시겠다는 의지 보여주셨고요. 목표가 역시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1,000원대에서 22,000원으로 말이죠. 자, LG화학은 31만 원에 기다렸다 사는 전략입니다. 이 가격대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고 오면 이때 잡는 겁니다. 자, 목표가도 조금 높게 보고 계시는데 일단 LG화학이 36만 원 가기 위해서는 잡혀야 되겠죠? 신규 편입을 일단 20% 정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를 좀 볼까요? 자, 아주 귀엽게 손가락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요. 우수 AMS는 20% 정도대 다시 수익률이 회복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반은 현금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새롭게 두 개의 종목, 미디어플렉스와 이젠텍이 신규 편입되려 하고 있네요. 역시 현금 비중은 제로인데요. 자, 우수 AMS 10% 정도는 현금 챙깁니다. 20%대 수익률에서요. 영흥철강 갖고 있고요. 20% 물량 정도만 보유하게 되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넥센테크 역시도 계속해서 8월 말까지 들고 갑니다. 정치 관련 테마 종목이 영흥철강 넥센테크인데 김두관 관련 테마이고요. 박근혜 관련 테마인 이젠텍도 하나 더 끼어듭니다. 2,200원대 내일 반드시 오늘 종가가 2,400원인데 밀릴 때 잡는 내일은 밀려야 정상이고요. 모레 정도 수익 챙겨서 이틀짜리로 보는 종목이 이젠텍입니다. 미디어플렉스는 내일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자, 하루짜리 종목 미디어플렉스, 이틀짜리 종목 이젠텍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좋은 종목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고재훈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중 ETF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이 이제 코덱스, 2번이 킨텍스, 3번이 타이거, 4번이 라이온입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지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정답 확인 잊지 마십시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추첨자 명단은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리치맵의 김정아 전문가님이 선취매 어떻게 하나 공략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멘토님 고정현, 김지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안 가시네요. 굉장히 느긋해 보이시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고정현 전문가님 짧게 소개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과 종목에 관한 얘기, 기대 많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좀 보셨겠지만 7월 수익률 1인자이시기 때문에 1인자가 열어주는 2부 강의, 여러분 오늘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과 내일장면 공략주 공개 모두 2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나 전화로 활발하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